지금 소개할 이야기는 뉴질랜드 남섬 캔터베리 고원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고원은 서울 면적의 4배, 해발 1000m에 가까운 고지대에 위치한 뉴질랜드 최대 양 방목지 중 하나로 전국 양의 20% 이상이 이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곳에서 3대를 이어 운영되고 있는 클레이튼 목장, 총 4,000마리의 양떼를 단 4명의 가족과 2명의 직원, 합쳐서 고작 6명이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혹한과 고립 속에서 매일 양떼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2018년 초봄, 이 목장은 존폐의 위기에 처합니다. 지역을 떠돌던 야생 늑대 무리가 드디어 목장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몇 주 만에 수십 마리의 양이 희생되었고, 그동안 함께했던 보더콜리 1마리는 실종, 그리고 늙은 셰퍼드 2마리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목장을 지키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질 무렵,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1마리의 개가 앞에 나섭니다. 방학 되면 목장에서 아르바이트와 목장일을 돕던 한 한국 유학생이 맡기고 떠난 강아지. 진돗개, 진이었습니다. 진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수천 년 동안 인간과 함께 사냥하고 가축과 가족을 지켜온 전통의 수호견이자 자신만의 본능과 판단으로 움직이는 독립적인 파트너였습니다. 한국 진돗개는 196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래 전 세계 군경찰견 교육기관에서도 연구할 만큼 그 충성심과 통솔력, 학습 능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국의 바람거센 고원에서 진은 누구의 명령도 없이, 누구의 지시도 없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4,000마리의 생명을 지켜내게 됩니다. 늑대들이 포위한 그날 밤, 진은 단 하나의 전략으로 목장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전설은 뉴질랜드 양목협회에 공식 보고되고 진돗개의 이름은 전 세계 목장의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문화가 낳은 정신, 1마리 개가 만든 기적, 그리고 진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따뜻한 정의입니다.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한 번만 눌러주세요. 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 밤, 죽음의 침묵이 캔터베리 고원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바람은 유난히 매서웠고, 어둠은 마치 짙은 숟가루처럼 목장의 구석구석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한없이 평화롭던 초원이었지만 해가 지자 그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건 분명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양떼의 움직임부터 이상했습니다. 보통이면 풀을 뜯으며 여유롭게 흩어져 있어야 할 녀석들이 서로 몸을 바짝 붙이고선 귀를 쫑긋 세운 채 불안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죠. 피터, 애들이 왜 저래? 아내 엘리사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망원경을 꾹 움켜쥐며 양들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죠. 모르겠어. 바람이 이상해. 너무 조용해. 제 목소리도 모르게 작아졌습니다. 내심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라는 거려. 그때였습니다. 진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초원의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늑대의 냄새를 미리 맡았다는 듯, 그 하얀 털이 바람에 흩날리는 순간 진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현실이 되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는 순간 6쌍의 푸른 눈동자가 숲속에서 번뜩였습니다. 바람을 타고 느릿하게 고원을 내려오던 그들은 늑대였습니다. 우두머리 1마리를 중심으로 정확한 대형을 이루고 마치 훈련된 군대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엘리사, 애들 불러. 안으로 들어가게 해. 제가 소리쳤지만 제 목소리조차 바람 속으로 묻혀버리는 듯 작게 느껴졌습니다. 늙은 셰퍼드는 발밑에서 덜덜 떨고 있었고 보더콜리는 이미 멀찍이 도망을 간 상태였습니다. 불빛 아래 드러난 목장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목장을 지켜줄 수 있는 개는 이제 단 1마리 진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진이 움직였습니다. 달빛이 그의 털을 은빛으로 물들였고 그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늑대들이 다가오는 방향으로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진, 안 돼, 거긴 위험해. 엘리사가 작게 중얼이며 울 듯한 목소리로 부르짖었지만 진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떼 앞, 바로 늑대와 인간 사이의 경계선에 섰습니다. 늑대의 우두머리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발소리는 무겁고 또렷했습니다. 그와 진이 정면으로 시선을 맞닿았을 때 마치 세상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내가 지킨다. 진의 눈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늑대의 눈은 그런 진을 시험하려는 듯 잔인한 호기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늑대 우두머리가 다가오자 진도 조용히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짧은 동작 하나에 양떼 전체가 술렁였고 뒤에서 지켜보던 우리들도 숨을 삼킨 채 그 둘의 움직임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손전등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입 안은 말라붙어 숨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가슴이 철렁이는 그 순간 늑대 우두머리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일어섰고 진은 자세를 낮추며 천천히 측면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진이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전투를 설계하고 있다는 것을. 진은 절대 정면에서 늑대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을 바위가 많은 지형으로 유도했고 늑대들이 몰려오면 몸을 던지기보다는 움직임을 흐트러뜨리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터, 저게 진이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거야? 엘리사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고 그 말에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아, 진은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렇게 늑대와의 공방전은 1시간 넘게 이어졌고 늑대들은 점점 지쳐가며 원형 포위망의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장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늑대 우두머리가 진에게 정면 돌진한 겁니다. 순간 먼지가 튀고 두 짐승의 몸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진, 엘리사가 비명을 질렀고 저는 무심코 발을 내디디려 했지만 그 순간 진은 늑대의 공격을 유도한 뒤 다시 양떼 쪽으로 몸을 틀며 다른 늑대들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싸우는 도중에도 양떼와 늑대 사이의 거리를 재며 목장의 생명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동이 터오기 시작했죠. 새벽 하늘의 푸른 빛이 어둠을 밀어내자 늑대들은 더 이상 싸움을 지속할 수 없다는 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두머리 늑대가 고개를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양들은 단 한 마리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진의 오른쪽 옆구리에 날카로운 발톱 자국만이 선명히 남아 있었을 뿐 그는 아프다는 듯한 기색도 없이 그저 묵묵히 양떼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5년 전 크라이스트 처치의 한 식당 앞에서 만났던 그 작고 가녀린 진돗개 강아지. 그가 이제는 4,000마리 생명을 지키는 진짜 수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진을 목장에 데려온 날 직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양치기 개라고요? 그 작은 강아지가요? 톰 아저씨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테스는 헛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죠. 진돗개. 한국에서 온 개라니. 그런 개가 이 척박한 고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진은 너무 작고 너무 조용했고 너무나 낯선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믿고 싶었습니다. 진의 눈동자 속에는 다른 개들에게선 볼 수 없던 깊고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처음 며칠 동안 진은 양떼와 일정 거리를 두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짖지 않았고 뛰어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양들을 관찰했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무섭게 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학자처럼 조심스럽고 사냥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 개 양들 연구하나요? 엘리사가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그 말이 전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초원을 돌며 양들의 이동 경로, 습관, 먹이 구역을 관찰했고 때로는 바람의 방향을 따라 고지대로 올라가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진과 함께 들판으로 나섰습니다. 그 어떤 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진, 부탁한다. 그 짧은 말만 남긴 채 저는 진의 움직임을 지켜보기로 했죠. 그리고 그날 저는 내가 살아온 20년 양치기,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진은 짖지도 몰아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양떼의 선두로 천천히 걸어가며 고개를 낮춰 냄새를 맡고 주변의 바람을 읽었습니다. 그러곤 아무런 소리도 없이 자연스럽게 양들을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양들이 진을 따랐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진이 말없이 무언가를 전하는 것처럼 조화로웠습니다. 이건 마법이야. 뒤에서 지켜보던 테스가 그렇게 중얼거렸고 톰도 손에 들린 모자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목장의 정령이라도 된 것 같군. 진은 말 그대로 자연과 하나가 되어 양떼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계산이 있었고 그 계산은 오직 목장의 생태계 전체를 기준으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은 각 구역의 풀 상태에 따라 양들을 분산시켰고 한쪽 땅이 쉬는 동안 다른 구역을 활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목초지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양들의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진의 기상 감지 능력이었습니다. 한 번은 분명히 날씨 앱에서는 맑음이었는데 진은 갑자기 양들을 계곡 쪽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 고원 전역에 우박과 천둥이 몰아쳤습니다. 다른 목장들이 피해를 입은 반면 우리는 계곡의 바위 틈에서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게 일기예보보다 더 정확해. 톰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젠 진의 행동 하나하나가 경외의 대상이 되어 있었죠. 목장 직원들도 마을 사람들도 진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진, 오늘은 어느 쪽이야? 진이 지금 양들 모은 거 봤어. 소리 하나도 안 내고 말이지. 심지어 근처 목장 주인들이 우리를 찾아와 그게 좀 보여달라며 줄을 서기 시작했죠. 하지만 진은 그런 관심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초원의 가장자리에 서서 바람을 맞고 지형을 관찰하고 하루의 흐름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양치기 개라는 단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존재. 그는 목장의 전략가, 지도자, 수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엘리사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피터, 우린 진을 훈련시킨 게 아니었어요. 그가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너무도 정확했으니까요. 2023년 11월 마지막 주, 고원엔 비가 아닌 정적이 내렸습니다. 하늘은 낮에도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양들은 풀을 뜯지 않고 한 곳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엔 무언가 기묘한 기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진은 이틀 전부터 낯선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자주 초원의 가장자리에 올라 멀리 산자락을 바라보았고 해가 지면 양떼를 넓게 풀지 않고 한데 모았습니다. 얘 이상해 뭔가 오는 걸까? 엘리사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린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 밤이 왔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던 밤. 구름이 달을 삼키고 고원은 마치 잉크를 쏟은 것처럼 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진이 날카롭게 울었습니다. 그 소리는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짧고 날카롭고 사람의 가슴을 찢는 듯한 소리. 그 순간 양떼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들은 본능적으로 뭔가를 피하려 했지만 어디서부터인가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죠. 손전등을 켜는 순간 그 불빛 아래 6마리의 늑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냥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완벽히 분업화된 전략처럼 보였습니다. 정면, 좌우, 후방까지 우리 양떼를 둘러싸는 포위망이 완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피터 도망쳐야 해 애들부터. 엘리사가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잡았지만 그때 이미 우리는 너무 늦은 것이었습니다. 늙은 셰퍼드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보더콜리는 울타리 틈을 비집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늑대 무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고 우두머리 늑대와 마주선 그 자리에서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마주섰습니다. 이제는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늑대 우두머리가 으르렁이며 접근했고 진은 조용히 숨을 고르더니 순식간에 측면으로 빠져 포위망의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늑대 한 마리가 달려들었지만 진은 그를 낮은 자세로 유도의 바위 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가 정확히 지형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저건 진짜 전술이야. 톰이 무언가를 놓친 듯한 목소리로 말했고 테스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말했습니다. 저 개는 그냥 개가 아니야. 공방은 30분 넘게 이어졌고 늑대들의 기세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늑대 우두머리가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합니다. 그는 정면을 뚫고 진에게 돌진했고 두 짐승의 몸이 공중에서 부딪히며 먼지와 털이 흩날렸습니다. 진은 밀렸습니다. 그의 옆구리엔 붉은 피가 맺혔고 한쪽 다리를 살짝 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 돼, 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수백 마리의 양을 지킨 이 개가 지금 제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진은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몸을 조금씩 양떼 쪽으로 옮기며 마지막 남은 늑대들의 진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공포를 떨치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희생을 각오한 울림이었습니다. 그때 늑대들이 멈췄습니다. 우두머리가 진의 앞에서 고개를 돌렸고 그들은 한 마리씩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해가 떴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는 진의 몸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고 수의사가 오기 전까지 진은 양떼들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옆구리엔 늑대 발톱의 흔적이 깊게 남아 있었고 그럼에도 그는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는 듯 당당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엘리사가 진의 눈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진, 넌 진짜 가족이야. 그날 이후 우리 목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이 늑대들과 맞서 싸운 그 밤의 이야기는 단 하루 만에 캔터베리 고원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이틀 뒤엔 뉴질랜드 양목협회의 취재팀이 도착했습니다. 정말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으셨다고요? 기자의 눈빛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답 대신 초원의 가장자리에서 묵묵히 양들을 지키고 있는 진의 모습을 가리켰습니다. 붕대를 감은 채 아무렇지 않게 다시 양떼 곁을 맴도는 그 하얀 개. 그는 괜찮아요? 예, 진은 괜찮습니다. 그는 늘 괜찮아요. 그날 이후 진의 이야기는 전국 뉴스에 실렸고 뉴질랜드의 수많은 목장주들이 진과 같은 개를 구할 수 있느냐는 문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 한 마리도 분양하지 않았습니다. 진은 단순한 품종이나 기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영향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보더콜리는 더 이상 양들에게 짖지 않았고 늙은 셰퍼드는 자연스럽게 은퇴하여 진의 뒤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새끼 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진이 들판을 가로지르면 새끼 양들이 뒤따랐고 진은 언제나 조용히 인내심 있게 그들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건 마치 한 마리의 개가 아니라 하얀 목자의 마음 같았습니다. 우린 이제 진이 없는 목장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 하늘과 바람을 읽고 초원이 깨어나는 그 시간에 맞춰 양떼를 이끌고 나섭니다. 그의 발걸음엔 여전히 책임감이 담겨 있고 그 눈빛엔 흔들림 없는 사명감이 비칩니다. 그를 지켜보는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우린 그저 이 땅을 빌려 쓰는 사람들이고 진은 진짜 이곳의 주인일지도 모른다라고요. 어느 날 엘리사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오래전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만났던 한국 유학생이 남긴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이는 저에겐 가족 그 이상이었어요. 부탁드립니다. 그가 새로운 땅에서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유학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보물을 맡기고 갔는지. 진은 이제 뉴질랜드 양치기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양목협회 공식 교육 자료로 사용되며 진의 방식은 더 많은 목장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외면하고 사람들의 박수에도 고개를 돌립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오늘의 바람, 양들의 상태, 그리고 새벽의 방향입니다. 우린 종종 묻습니다. 진, 넌 도대체 누구였니? 그리고 우린 늘 같은 대답을 되뇌입니다. 진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우리 목장의 수호자, 우리 삶의 길잡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였다. 지금도 달빛이 비치면 진은 초원의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걸어갑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얀 전설이 새벽을 여는 풍경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리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진의 전설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세요. 그리고 기억해주세요. 진정한 리더십과 용기는 책임감과 조용한 헌신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